사람이 한번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참 벗어나기 어려운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유희성입니다. 예, 어떤 인연으로 다들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오신 인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MBA 입교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제 72년생이라 요즘 뭐 국가에서 나이를 막 변동해줘서 묻는데 한국 나이로 이제 52살이 됐습니다. 송도에 살고 있고요. 아이 셋의 아빠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이제 11살이 돼서요. 그 녀석이 좀 성인이 돼서 자리 잡을 한 30살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목표를 갖고 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위험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잘못 사서 뭐 투자를 잘못해서 아니면 사업을 잘못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살면서 가장 궁극적인 리스크는 건강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많은 분들이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뭐 보험을 든다든지 의료 뭐 생명보험 회사에 뭐 암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보험을 들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암이 안 걸리는 거고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런 건강에서 가장 큰 보험이 이 글리코 영양소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낯선 이름입니다.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라고 하면 달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식사를 하시면 밥에 있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에 저장이 됐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인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거든요. 그런 뜻에서 당 영양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죠. 물을 생각하면서 마시지 않아요. 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지 않고 그냥 목마르면 마시면 몸이 그 물을 알아서 쓰는데 최종적으로 물의 목적지가 어딘가. 내가 물을 마셨어요. 그럼 우리가 대장이라는 데서 물을 이렇게 흡수하거든요. 몸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물이 온몸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콧물도 나오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세포라는 거죠. 물을 마셨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변기통이요 이러는 분들인데 그건 한 바퀴 돌고 나왔을 때 이제 가는 거고 첫 번째 목적지는 세포를 들어가면서 거기가 반환점이에요. 우리가 마신 물이 몸에 들어가 흡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반환점이에요. 이제 거기서 다시 나와서 돌아 콩팥을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간이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위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 우리 장기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조직은 한 개 한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아프다라고 하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눈 세포가 아픈 거고요. 간이 아프다라고 하면 간 세포가 아픈 겁니다. 근데 아프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죠. 저는 우리 뭐 막둥이 아들 이 강희가 이제 딸들은 워낙 뭐 보라 그래도 안 봐서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이제 막둥이는 봅니다. 가끔 지 엄마랑. 그런데 이게 막둥이 이렇게 자는 거 보면 쑥쑥 큽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배를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똥도 막 이만하게 싸요. 예. 그리고 막 매일 키가 큽니다. 왜 느꼈냐면 엄마랑 서 있는데 우리 와이프 키가 쑥 줄었더라고요. 근데 키가 줄 나이가 아닌데 아들이 큰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세포가 성장하고 세포가 늘어나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기준이 뭐죠? 제가 이제 건강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우리 건강하는 조건이 세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우린 이 잘 먹고 잘 싸고를 대사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체거든요.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체예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세포 안으로 잘 영양분이 들어가서 잘 먹고 배출도 잘 되고 또 세포들도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도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대표적으로 세포 안으로 세포의 먹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도당이 주원료입니다.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병이 뭐예요? 잘 못 먹는 병이 뭐예요?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될 포도당이 못 들어가면서 몸을 떠돌다가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세포가 아프기 시작하고 아픈 세포가
많아지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세포 건강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몸에는 작게는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조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각자 먹고 살면서 우리 몸을 유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참 인간의 기술들이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체가 갖고 있는 비밀을 아는 거에 있어서는요,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마케팅을 가르치고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건강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건강 문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의사의 부인, 의사의 자녀, 의사 본인, 약사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의사가 왜 경영학과 나온 사람한테 건강을 물어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영양을 공부하지 않아요.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병을 공부해요. 병의 증상,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면 간경화야. 이러이러한 간경화에서 이 약을 써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뭐 혈액의 상태가 이런 병이니까 병을 공부하지 건강한 몸 상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를 공부하는 과는 생화학과예요. 생물화학과. 우리 몸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가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제 고대 동기 중에 지금 뭐 고대병원에서 지금 뭐 과장하고 의사하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만나보면 저보다 훨씬 안 건강하고요. 혈색도 훨씬 나빠요. 기술자인 거죠. 병을 치료하는 기술자지 건강을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대해서 저는 1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은 10,000 정도를 알고 있다고 제가 칠게요.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몸에 대해서 저보다 10,000배는 더 많이 알아요.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하지만 인체가 갖고 있는 비밀, 인체가 운영되는 비밀이 한 10조쯤 된다면 10조라는 비밀 중에 저는 하나를 알고 의사 선생님 10,000개를 안다면 둘이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고도의 수학인데 이해가 됩니까? 1과 만을 비교하면 10,000배 많이 알지만 인체의 모수라 그래요. 인체의 비밀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만 돼요. 제가 의료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우주과학, 나사에 있는 우주과학, 제가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쓸데없는 데 관심 되게 많아요. 뭐 요리에도 관심 많고 막 그냥 잡학에 관심이 많은데, 한번 미국 우주 나사에 우주를 연구하는, 로켓 보는 걸 연구하는 한국계 연구원이 계신데요. 그분은 세계 어디를 가든 경호원이 3명씩 따라다녀요. 그분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 머릿속에 있는 게 유출될까 봐 감시하려고 따라다니는 과학자가 한 분 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보내는 우주선에 플라스틱 조각도 공유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막 대기권을 통과할 때 막 열을 견디는. 근데 그분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굉장한 강의를 했어요.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우리가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 못하다. 크기, 규모에 비해서 지구가 우주 안에서 보면 먼지만 같아요. 근데 우리 먼지 안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작냐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구나. 그래서 해탈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고 막 요즘에 금리 오르고 이런 건데 막 사람이 해탈하게 되는데,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별 생각을 막 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강의 때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인체의 복잡한 거에 비하면 우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우주가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크고 넓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게임이 안 돼요. 사람 몸이 훨씬 복잡하고 훨씬 넓고 훨씬 위대합니다. 근데 그 넓고 위대한 100조 개의 세포가 나의 명령 없이도 지금 이 시간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제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꼭 기억해. 지금 여러분이 그 각각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명령하지 않아, 지금 내가 명령하지 않아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걸 먼저 알으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 작은 비밀 하나가 밝혀졌어요. 많은 비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매끄럽다고. 저것도 대단한 겁니다. 볼펜 심보다도 작은 세포를 크게 확조해 봤더니 그 안에 구조체가 있고 먹고 싸고 하는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그런데 더 확대를 해봤더니 축구공을 쥐구만한 크기로 비율로 확대해 봤더니 매끄러울 줄 알았던 세포 표면이 알고 봤더니 머리카락 같은 솜털이 10만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언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어라? 표면이 매끄러운 도마도 껍질처럼 매끄러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람 머리털 같은 복잡한 털들이 10만 개가 붙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발견이라는 건 있었는데 찾은 거죠. 발명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있었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과학자들이 무지하게 연구를 하면서 과학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생물교과서에 이제 실리기 시작했어요. 세포의 표면이 저렇게 생겼는데 노란 건 기름기예요. 지질이라 그래서 기름. 우리 세포가 막이 기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데군데 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탄수화물이라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사슬처럼 돼 있어요.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당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구별한다는데 저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글리코 영양소의 구성 물질이에요. 저기 당단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세포는 뭐 단백질, 지방, 핵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당단백이라는 저거를 알게 된 거죠.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세포예요. 여러분 우리 벌러지 그릴 때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릴 때 어때요? 동글뱅이 그리고 막 이렇게 선으로 긋잖아요. 사실이에요. 걔네들도 그게 있는, 그게 다 더듬이 역할도 하고 손발 역할도 하고 뭐 물을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도 그런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 봤더니 사슬처럼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쓰이는 저 사슬에 쓰이는 탄수화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에도 있고 이런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뭐 빵이나 밀가루나 밥이나 뭘 먹으면 고구마나 과일이나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다 흡수가 돼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포도당으로 전환이 됐다가 쓰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놓죠. 그 저장해 놓는 데가 간이에요. 그런데 간에 지방으로 저장하면 하얗게 간 위에 붙어 있어요. 그걸 지방간이라 그러는 거죠. 쓰고 남은 지방이 간에 붙어 있어 지방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당 중에 저 사슬을 만드는 데 쓰이는 포도당들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따로 이름을 붙여서 당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이름이지만 글루코스,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뭐 쭉 있는데 8가지인데 얘가 사람의 몸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당영양소로 명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네이처지, 1995년도 네이처지라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린 그림이에요. 사람의 세포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94년도 말에 이 세포 촉수에 있는 촉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그 증거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찾았어. 하는 거 3가지. 근데 3가지만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찾아낸 건 3가지야. 그걸 노벨상을 받게 되고 95년도 그 2월 달에, 그 다음에 이듬해 2월 달에 네이처지라는 과학지에 42페이지에 걸쳐서 그 논문이 실려요. 그 논문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42페이지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인지, 면역, 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세포 속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저 보이는 위로 피가 계속 흘러요. 근데 그 피가요, 산소도 싣고 오고 물도 싣고 오고 포도당도 싣고 와요. 그때 저 촉수가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인슐린, 조금 돌아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저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돼 있죠. 저 그림에서
인슐린이 호르몬이잖아요. 우리 포도당이요,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 몸에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포도당에 인슐린이 붙어갖고 와야 돼. 붙어갖고 오면 저 촉수가 인슐린을 딱 알아차리고 네가 포도당을 싣고 오는 애구나. 그리고 나서 세포문을 살짝 열어줘요. 그리고 그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물이 오면 또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세포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인지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활에서 잘 아는 당뇨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잘 안 들어가죠. 저게 잘 안 들어가죠. 인지를 못해. 인슐린이 지나가. 근데 얘가 촉수가 없어서 못 알아차려. 그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택배 왔는데 집에 사람 없으면 그냥 택배기사 가듯이, 등기우편 왔는데 집에 사람 없으면 우체국 아저씨가 그냥 돌아가듯이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체국은 그 등기우편을 우체국에 보관하고 우리 안 들어온 포도당은 오줌통으로 나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내가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구나. 두 번째,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남을 위해서도 쓰시고 본인을 위해서 쓰시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셔요. 근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집에 가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감기를 여러 명인데 안 걸리는 애들이 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누구 입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차이가 아니에요. 들어가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는 몸에서 면역력, 그러니까 군인이 아주 세서 다 잡아 죽이는 거고, 어떤 애는 못 죽여요. 그 차이가 뭐냐 봤더니, 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꾸만 하는데 표면에 빼곡하게 저 당사슬이 붙어 있으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막혀요. 그걸 막는 걸 1차 면역이라 그래요. 우리 술 1차 먹으면 2차 가잖아. 1차라고 붙이면 2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막는 게 1차야. 2차는 뭐냐면, 저 세포 촉수가 독소를 인지해서 우리 몸에 없던 이상한 놈이 들러붙었어요. 내가 꼭 붙들고 있을 테니까 백혈구 빨리 와서 얘를 죽이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백혈구가 딱 출동해서 잡아먹어요. 없애버린다고. 그게 2차 면역이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저 촉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백혈구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감염된 세포는 부피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빵 터져서 혈액을 타고 돌기 시작하면 그때 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한 마리가 들어가도요, 한 놈만 들어가도요, 수백만 마리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탈출구가 나와서 터져버리면 백혈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몸은 또 판단해요. 안 되겠다, 이거 백혈구 갖고는 답이 없다. 야, 너 좀 쓰러져 있어. 그래서 열을 확 올리는, 우리 열 날 때 힘들잖아요.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쓰러져 있어. 그래서 열을 확 올리는 거죠. 열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몸도 좀 일부 상하기는 해요. 하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체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풀어졌죠? 왜 똑같은 유치원을 가는데 맨날 갈 때마다 감기 걸려오는 애가 있고, 똑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감기 안 걸리는 애가 있어. 그럼 여러분은 알아요. 안 걸리는 애는 면역력이 높고 걸리는 애는 면역력이 낮아. 그래서 면역력 낮다고 홍삼은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높다 낮다 정도는 아는데 면역력이 뭘로 기준이야라는 건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게 면역인 거죠. 그래서 세포 표면에 그 당사슬이 충분히 있으면 면역력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세포 교통을 통해서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암세포들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에도 하루에, 과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다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생기는데 몸이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냐? 암세포로 바뀐 세포들은요, 촉수 모양, 세포털 모양이 변형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수가 줄어들고 대답이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춘기 애들이 만화라는 거, 부부지간에 대화 없는 거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여간 말을 안 하면 옆에 있는 세포들이 신고를 해요. 얘가 대답을 안 해.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또 백혈구가 출동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게 제거가 잘 안 되고 그 암세포가 커져버리고 5년 6년 정도 커지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과학에 필요한 중요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글루토스, 갈락토스, 만노조, 퓨코즈, 이 메나테크가 이 성분이 들어간 영양소, 당영양소,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 과연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털없이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음식물에 숨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은요, 쌀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족하지 않겠죠. 근데 갈락토즈라는 당은요,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 갈락토즈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요, 관절염이 많이 와요.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피를 블록해주면 갈락토즈가 부족해요. 그래서 갈락토즈를 인공적으로 보충을 해주면 관절염 증상이 완화돼요. 그러니까 몽골 민족들은 관절염이 우리 쌀밥 먹는 우리보다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젖, 양젖 이것을 유제품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음식과 연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만노주는요, 식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골고루 들어있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 알로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로에 주스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퓨코우즈는요, 일본말로 후코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모해놨다가 후코이단을 꼭 찾아보세요. 퓨코우즈를 일본 사람도 후코이단 이렇게 불렀는데, 퓨코우즈는 심해 미역에 있어요. 미역.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였는지 안 궁금했죠? 세상에 이유 없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미역에 퓨코즈라는 성분이 많아서 산모가 모유를 수유할 때 아이가 세포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때 충분히 좋은 퓨코즈가 공급됐던 거예요. 뭐 자일로즈는 자일리톨 알죠? 고로쇠물. 우리 고로쇠물도 몸에 좋다고 많이 마셨잖아요.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모르지만 철되면 고로쇠물 말통으로 두 말, 세 말 해놓고 열심히 따라 먹는 집 있었어요. 하동 가면 고로쇠물 막 채취해서 많이 판단 말이에요. 먹어보면 달짝지근한 약간 색깔 있는 맛 나지만 하여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좋은지 몰랐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료가 공급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 흩어져 있는 걸 이 메나테크가 묶어서 제품화 시킨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 몸은요, 모든 세포, 모든 기관이 다 당사슬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몸에 해로운 거라면요, 당사슬이 싹 사라지는 저 그림입니다. 이제 저런 걸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계가 어디까지 발견이 됐냐면, 세포의 당사술의 개수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슈가 프린트라 그래서 기계가 나오긴 나왔어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로 찍어가지고 병원에서 그걸로 찍어가지고 당신 당사슬이 부족합니다 한 다음에 돈을 받을 게 없는 거지, 부족했는데 어떡하라고. 딱 한 분의 의사가, 저 남양준가 어딘가의 의사가 슈가 프린트 기계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글리코 영양소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음 걸, 그러니까 이 길병원 무슨 큰 병원에 없는 게 없는데 어떡하냐고. 뭔가 부가가치가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가 프린트라는 기술로 저렇게 측정해보는 기술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되니까 막 급속도로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 엄지의 제왕에 보면 이분이 약학 박사님이신데요,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 털이 있는데 그 CCTV다, 나쁜 놈 오는 거 보고,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현대인이 세포에 그 털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죽지는 않는데 기능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래서 10,000개 이하가 되면 질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는 해놨는데, 그래서 어찌라고. 그 틀을 어떻게 많게 해야 되는데, 원료를 충분히 넣어주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에 촉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당영양소가 사과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사과를 막 씹어 먹어서 흡수하면 그 당영양소가 100개가 몸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나이가 들어서 이도 현찮고 소화도 안 되면 똑같은 사과 한 개를 먹어도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 100개가 들어가던 당영양소가
나이가 들면 10개, 20개밖에 안 되니까 뭐가요? 원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세포털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그 당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만든 제품을 몸에 잘 흡수시켜서 보완해 주는 거죠. 하지만 제일 이상적인 건 뭐예요? 이가 튼튼해서 잘 씹어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취급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뭐다? 애초 설계대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베스트인데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비타민도 먹고 뭐도 먹는데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서재걸이라는 의사가 건강 프로에 많이 나오죠. 이분이 메나테크 18년 전에 이 당영양소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야,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저분이 실제로 아까 메나테크 본사 텍사스까지 가서 실제로 자료를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이걸 자신의 업으로 바꾼 거죠. 이분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예요. 원래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부인과를 안 하고 지금은 강남에서요 영양 테라피로 문진해주고 상담해주고 건강 컨설팅을 해줘요. 요 정도면 병원 가서 수술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요, 좀 기다려봐요. 병원에서 수술 받으라고 하지만 조금 영양으로 해봐서 수술 안 받는 걸 버텨봅시다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영양제 처방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200, 300씩 영양제 처방을 합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머리 다 나왔어요. 좀만 힘내세요. 그것도 새벽 1, 2시 막 불려 나가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약 딱 봐 5시에. 원래 산부인과 전문이세요. 그런데 텔레비에 나올 때 한 번도 산부인과 전문이라고 얘기 안 하죠. 밑에 영양 뭐 전문가 뭐 영양 뉴트리션 뭐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분 전공은 산부인과 의사다. 제가 이제 청기누설하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사람의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산다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뭐 콩, 두부, 뭐 참깨, 들깨 이 안에 숨어있는 영양분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 책의 6장에 가보면 6장 217페이지에 가보면 생명의 달콤한 언어 당영양소라는 챕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 우리 건강 전문가 의사 서재걸 박사님 뭐 챙겨 드세요? 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을 먹고요. 코엔자임 Q10을 먹고요. 비타민 D를 먹고 당영양소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읽어요? 유산균 들어봤고 코엔자임 들어봤고 끝? 이렇게 화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당영양소가 이 당영양소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인데요. 인체를 집에 비유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면역이 이렇게 나쁜 게 들어오면 방어하는 걸 우리 지붕이 비바람 막아주듯이 막아주는데 기둥이 잘 서 있어야 지붕이 잘 견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걸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어. 그럼 이거 무식한 거예요. 걷는 것만으로 저 지붕이 버티지 않는다고. 적어도 10몇 개 이상의 기둥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 만에 하나 저 기둥의 높이가 10m인데 9m가 된다면 기둥이 서 있어도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 끝에 있는 기둥이 10m고 나머지 가운데가 다 9m야. 그럼 실제로 기둥 10개가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개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한 1m를 뭘로 채워진다? 영양보조제, 영양보충제, 보약 이런 걸로 채워졌던 게 영양제 시장이었던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걸 어떻게 써요? 한의원에서는 보약으로 처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안되면 어떻게 써요? 한의원 갈 힘 없으면 시래기 같은 걸로. 시래기도 보약이에요. 겨울철에 비타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시래기를 말려서 겨울에 먹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음식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 시래기 안에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겨울에 결핍될 수 있는 걸 보관했다가 음식으로 먹은 거죠. 그래서 채워간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패러다임인데 그 밑에 당영양소라는 받침이 있네요. 기둥이 모래에 서 있을 때, 진흙에 서 있을 때, 정말 반석에 서 있을 때가 다른 것처럼 이 좋은 게 아무리 들어가도 당영양소가 없으면 최종적인 목적지인 세포 안에서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메나테크 제품이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가 비싸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 몇 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삼, 차가버섯, 영지버섯,
열대지방의 로니, 아사이베리, 홈쇼핑에서 엄청 나오는 것들이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몰랐어요.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인삼이 약재로 쓰였을까? 아주 우연히 누군가가 다려 먹어봤겠죠. 그랬더니 원기가 없던 사람이 기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지는 몰랐죠. 근데 그걸 쪄서 먹어서 홍삼으로 만드니까 더 기운이 더 잘 나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삼이 금처럼 쓰였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알게 됐어요. 인삼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사람 몸을 구체적으로 좋게 하는 성분이 이거였구나라고 찾아냈죠. 그게 뭐예요? 사포닌이죠. 사포닌을 네이버에 쳐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당체의 일종으로. 예, 다당체의 일종으로. 단당이 아니라 다당. 단당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게 다당이거든요. 아, 그래서 좋았구나. 저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러시아 사람들, 추운 데 사람들 차가버섯 무지하게 우려 먹어요. 왠지 그걸 잘 열심히 먹으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왜 좋은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그 차가버섯에 당 영양소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열대지방 가보면,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발리에 가지만 열대지방 가보면요, 그 못생긴 론이라는 열매를요, 상처나도 바르고 체하도 짜먹고 만병통치약처럼 써요. 우리 인삼 좋아하듯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론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다당체가 있더라. 그리고 알로에 주스 엄청 먹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얘도 다당체가 엄청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놀라운 건 엄마의 초유에 다당체가 엄청 있더라. 그래서 중국의 의학서에 보면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갓 낳은 여인의 초유를 먹여라고 돼 있더라고. 왠지 모르는데 아기를 갓 낳은 여인의 초유를 막 암 환자한테 먹이니까 몸이 살아나요. 왜? 거기 다당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 향수를 제가 만나고 나서 놀란 거는요, 기존에 생각했던 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편집돼서 이게 맞춰지더라라는 거죠. 아이고,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예, 이제 메나테크 제품에 이제 글리코겐 향수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요 세 번째까지는 다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인데요. 하나는 분말로 돼 있고 엠브로토스 이지라는 건 요 분말이 맛이 그냥 전혀 없어요. 그냥 무맛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밍밍한 맛인데 좀 더 먹기 편하게 휴대용 스틱으로 하고 그 과일 향이나 과일 분말을 넣어서 좀 더 먹기 좋게, 또 아이들도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든 게 엠브로토스 이지, 먹기 편하게 만든 이지고요. 옆에 있는 어드밴스 엠브로토스는 이 분말을 막 물에 타먹기가 힘드니까 캡슐 형태로 만든 게 저기까지고, 세 번째 만나폴은 좀 달라요. 아까 만노즈라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8당 중에 만노즈, 알로에가 효과가 좋은 이유가 만노즈거든요. 그 만노즈 추출물만 따로 만난 게 만나폴이라는 제품이고요. 저 만나폴이라는 제품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요. 미국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정말 뭐 미국 갈 때마다 막 수십 통을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품 한 제품을 보면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면역력이라든가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캡슐은 여기까지 다 내용이 같습니다. 대신 휴대나 모양의 차이인 건데요. 만나폴만 좀 설명을 드리면, 만나폴은 우리 동양인, 우리 몸에 만노즈 성분이 가장 많이 결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밥에도 들어오고 유제품도 좀 먹지만 만노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타리카 얘기 나왔죠. 코스타리카 나오는 화산지대에 나오는 좋은 알로에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딱 하면 원래 29만 원인데요. 모든 회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딱 21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부터인가요?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이 좋은 제품을 드실 수 있는 행사를 하는데요. 내 통삼은 하나 더 준다, 이런 개념 보시면 돼요. 원래 한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라, 이 자세한 내용은 진짜 드셔보시고 싶다면 여러분 초대하신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상세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나테크 글리코겐 향수 네이버 같은 데 딱 치면, 여러분 세상에 뭐 검색을 하면 좋은 기사가 위에 떠 있어요. 나쁜 험담하는 게 위에가 있어요. 나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좋은 거는요, 그 만든 회사가 광고로 밀어 올린 거지. 예.
메나테크 글리코겐, 저도 11년 전에 메나테크를 만나 딱 검색해봤더니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만병통치약으로 사기친다. 느낌 확 오잖아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딨어.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인체는 뭐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싸야 된다. 세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요한 게 뭐다? 글리코 영양소다. 처음엔 그랬어요. 어떻게 눈에 좋은 게 간에 좋냐? 아토피에 좋은 게 어떻게 심장에 좋아? 막 이런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세포의 몸의 구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물은 만병통치약이냐? 여러분 물을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에게 물을 조금씩 넣어주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당사슬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대신 인체가 웃긴 게 뭐냐면 기계는요 부품 하나만 망가져도 멎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비소에서 제 벤츠 차량을 받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10만 원짜리 부품 하나가 똥구, 그러니까 배기 거기가 뭐가 막혔대요. 그래서 그분이 딱 10만 원만 받더라. 근데 차가 가질 않았어요. 언덕을 못 올라갔어요. 우리 집 주차장을 못 올라갔다. 왕 하고. 근데 그 부품 10만 원짜리 하나 망가지니까 차가 그냥 서버리더라고요. 1억 가까운 차가. 근데 인체는요 너무 잘 만들어서 뭐가 부족해도 견디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부족할 때마다 계속 몸이 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점까지 몸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주면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주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보로 자꾸만 증명하라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금이가 딱 맛보더니 홍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홍시가 들어간지 알았느냐 이러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 그런 장면 나오죠. 먹고 건강해졌는데 건강한 걸 증명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많은 과학 잡지와 저널에 이미 있어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혹시 증거 좋아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요 한 1년은 회사 못 출근할 정도의 증거를 드릴게요. 증거에 푹 빠지시게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병원에서 이런 걸 안 권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병원은 영리기관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권하면 잘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대형 병원에 계시다가 개업을 한 이유가 이걸 권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하라고 이걸 권하면 야, 약 처방을 왜 안 해? 이래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내과를 여신 의사 선생님 박희경 원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우리 산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신 인하대학병원 의사 선생님 세 분은요 10년째 저한테 개인적으로 먹고 있어요. 우리 손인수 사님 통해서. 대신 고객한테 권하진 않습니다. 잘리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분들이 뭐 비도덕적이라 좋은 거 있는데 약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몰라요. 배운 일이 없어요. 배울 일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증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요즘 조금씩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명견만리에서요. 초장수 노인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명견만리. 이것도 초대하신 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초장수 노인이 뭐냐면 그냥 100살, 100살, 80살, 9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특별히 어디 안 아프고 나 간다 하고 이틀 아프다가 떼거덕 하신 분들 있어요. 웰다잉 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찾아봤어. 사는 지역이 높나? 아니야. 각양각색이야. 음식이 똑같았나? 아니야. 음식 각양각색이야. 그런데 딱 공통점 찾은 게 뭐냐면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에 당사슬, 세포의 당사슬 촉수가 젊은이만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명견만리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배경 설명 못 들으면요. 듣고 봐야 그러니까 다시 찾아보면 이제 보여요. 다시 보면 보이는데 그냥 멍하니 보면요. 아, 일본 사람들이 원래 많이 장수하지 이러고 끝난다니까. 이제 정보를 듣고 정보를 다시 보세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약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이 물질을 발견하고 약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으나
약의 조건에 맞지 않는데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약으로 왜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초대한 분에게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제 이걸 비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요만한 통에 이게 20만 원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금가루가 2만 원 통에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싸다 비싸다는 개념이 안 돼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틀리면 비교할 수 없어요. 고려은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모 회사에 후코이다는 후코 100 골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24만 원이에요. 근데 쟤는 퓨코우즈 한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람당 얼마예요? 4,700원이고 우리는 그람당 1,900원이에요. 같은. 우리는 8가지 다 들어있는데 요즘 약국에서요 셀 머시기 해가지고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달치가 이성균이 광고예요. 이성균이 목소리. 와 이렇게. 저도 꿈이 저런 목소리 갖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분 그러셨어요. 오늘 괜찮으신가요? 하여간 이 사람이 광고예요. 한 달치가 약사님이 처방하면 요 3가지 한 달치가 80만 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약국은 적어도 50% 이상 마진이 안 되는 물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메나테크가 비싸다 싸다라고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싸다 비싸다의 개념은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여기서 10,000원에 파는데 저기서 12,000원에 팔면 저 집이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싸다 비싸다고 씁니다. 동일 제품을 놓을 때. 동일이 아니야. 현대자동차 소나타 4,000만 원, 람보르기니 7억. 그럼 람보르기니가 소나타에 대해서 비싸다고 해요? 고가라 그래요? 그때는 고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메나테크를 굳이 표현한다면 고가 기능성 제품이다 해야지 비싸다는 말은 국어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국어를 좀 잘했어요. 아시겠죠? 메나테크 제품 글리코엔산 비싸다 싸다? 아니다. 고가다. 굉장한 기능을 가진 고가다. 이해되시죠? 네. 한 달분이 112만 원이네요. 하루 얼마를 섭취하냐인데요. 형편되는 대로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영양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통 기준으로 한 달치를 잡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고 가요. 하지만 내가 몸에 조금 부족해. 그러면 2배, 3배 드시는 거고요. 몸에 불났어. 대표적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충분히 많은 양을 드신다고 권해드립니다. 보통 저 정도 기준으로 드셔요. 어떻게 섭취하면 좋냐면요. 공복에 자주 나눠 드시면 좋고요. 이후 시간에 진행될 3일 리셋이라는 몸을 좀 깨끗이 흡수력이 좋게 만들어서 흡수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디톡스를 통해서 위장관 벽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몸을 깨끗이 한 후에 흡수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섭취해야 되냐? 여러분 밥은 언제까지 드실 거냐? 이렇게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내 경제 형편이 허락되고 내 만족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를 아는 메나텍 사업자는요. 초창기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고가라서. 비싸서가 아니라 고가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오래 먹고 싶어. 먹어보니 효과가 좋아. 근데 막 매번 내 돈으로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서 먹고 평생 드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정보를 듣고 제품 설명을 가면 의사 선생님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안 볼라 그래요. 그 엉뚱한 거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병원에 주신 약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 의사한테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닌 게 예전에 우리가요 엉뚱한 거 많이 먹어서 몸을 더 버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수술을 앞두고요 개소주, 흑염소 이런 거 막 먹고 수술해가지고 몸을 더 베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개소주, 흑염소가 애초에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50년대, 60년대는 못 먹어서 병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잘 아물질 않아요. 몸에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몸에 기름기를 많이 넣어주면 수술 자리가 잘 아물었어요. 지금은 기름이 너무 많이 많아서 병이 오는데 거기다가 또 개소주, 흑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개소주 그러니까 끔찍하다.
이제 막 너무 무식하다. 하여간 그래서 몸을 버려놓고 온다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건 너무너무 회복에 도움이 되죠. 약과도 충돌이 안 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음식을 금식시킬 경우.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아예 중단하는 경우. 언제일까요? 수술하고 방구 안 나왔을 때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방구 나오면 뭐 어때요? 좋은 거 이제 많이 먹으라고 살 아물어야 되니까.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큰 수술 받은 분이 엠브로토스입니까? 이거 영양제 먹을까요 말까 그러면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음식이라니까요. 쌀에서 추출하고 미역에서 추출하고 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걸 자세히 알고자 하는 아니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길까봐 막 개소주 막 먹고 막 몰래 막 다려 먹고 그럴까봐 아예 차단시키는 거지. 아예 차단시키는 거지. 굉장히 효과적이다. 예, 짧은 시간 40분 안에 이 글리코 영양소 설명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축하드린다고 드린 말씀은 뭐냐면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인연이 안 닿아요. 췌장암으로 죽은 스티븐 잡스, 저 개인적으로 그를 경영인으로서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너무 좋습니다. 50대 중반에 수십 조의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저는 그가 글리코 영양소를 알았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글리코 영양소를 만난 이 인연을 사업을 떠나서 꼭 여러분 삶에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인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 담보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리스크를 막아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